안녕하세요. 우리 시대 작곡가 진행의 손지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합니다. 예술가들도 마찬가지로 늘 새로운 영감, 새로운 기법으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우리 시대 작곡가는 음악으로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음악으로 책을 쓴다, 음악으로 책을 표현한다. 과연 어떤 작업 활동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사회학자 김찬호 씨가 모멸감이란 책을 쓰고 또 유주환 씨가 각 챕터를 음악으로 작곡해서 음악 한 곡을 또 만들어냈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 작곡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현악 사중들을 위한 10개 단상 모멸감을 함께 들어보는 기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대 작곡가 오늘의 주인공 작곡가 유주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유주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악 사중들을 위한 10개의 단상 모멸감 중 먼저 1, 2, 3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책과 함께, 책의 출간과 함께 동시에 이렇게 음악을 발표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좀 어색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작업인데요. 어떤 작업을 거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로서 사실 이 작업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낯선 일임이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건축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술 뭐 이런 것을 보고서 같이 음악을 덧붙이는 경우는 이제 종종 있어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회학 인문학 책과 같이 더불어서 이제 음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낯설어서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종종 이제 완성되지 않은 원고를 제가 이제 대해야 되기 때문에 저자가 이제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이제 네. 이걸 넣었으면 했는데 이제 다음 날 뺐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는 곡이 한참 좀 어떨 때는 진행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곡과 텍스트가 같이 저세상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작업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좀 그랬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텍스트를 선정을 하고 어떤 것을 음악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작업이 상당히 좀 이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저한테 형상화하고 제 스스로가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소리로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저한테는 쉬운 일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학이었잖아요. 네. 이전에 뭐 소설이라 할지라도 이런 비슷한 작업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이고요. 네. 굉장히 멋진 기회였었고 또 훌륭한 교훈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이전에 국내나 해외에서 이런 작업을 한 작곡가는 있나요? 제가 아는 한은 사회학 텍스트하고는 조금 드문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영감을 받으시고 각 챕터별로 이렇게 작곡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었는데요. 책에 있었던 이야기를 갖다가 그대로 음악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었고요. 이제 문제는 책을 읽다 보면은 몇 가지 제 마음에 와서 이렇게 딱 이것이 너와 과연 무슨, 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이 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곡 같은 경우에는 감정의 찌꺼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 이 감정의 찌꺼기라고 하는 말은 그 텍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이 텍스트 안에서 사용됐을 때와 그다음에 그것을 제가 받아들였을 때 아주 다른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즉
저자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미를 제가 받아들이면서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바꾸는 겁니다. 네. 그 안에 제 경험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제 슬픔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제 분노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최대한 제 감정을 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일종의 필터링을 해서 소리로 만들어내는 거. 네. 이것이 이제 이 책 작업의 전반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 2, 3악장 각 장별로 어떤 영감을 받으셔서 어떤 내용으로 작곡이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악장은 감정의 찌꺼기라고 하는 제목이 되어 있고요. 이 감정의 찌꺼기는 이 저자 김찬호 선생님이 본문 중에 네. 첫 번째 챕터에서 했었던 그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 감정의 찌꺼기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책에서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관련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일들과 연관돼 있는 감정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찌꺼기로 남아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은 나는 그 사람을 잊었고 그 일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나는 초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이게 마치 그 상처처럼 다시 도져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참 끈질기게 없어지지 않고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씻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왜 그 하수구에 네. 머리카락 같은 것도 비누 조각 같은 것도 이렇게 오물 덩어리들이 이렇게 뭉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참 깨끗하게 청소를 하려고 해도 걸려가지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끈질긴 이 찌꺼기들처럼 내 감정도 마치 그렇게 걸려서 넘어가지 않는구나. 정화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소리로 좀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악장에서의 그런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욕의 응어리였죠. 모욕의 응어리는 이건 참 굉장히 재밌는 그 발상으로부터 왔는데요. 작품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책에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어느 날 마트에 가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그 계산을 하시는 분께 아마 어떤 분이 뭘 도대체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것도 지속적으로요. 그냥 정말 옆에 있는데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도저히 제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을 제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일뿐이겠습니까?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갑질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회를 읽어내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아마도 제가 겪었었던 일을 더해 가지고 음악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세 번째 감정의 위장이란 또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세 번째 악장은 어떤 내용을 담으셨나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었던 악장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화가 나도 대응할 수가 없고 분노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 사람 앞에서 표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유감스럽고 슬픈 일이거든요. 네. 우리 모두가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모두가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이게 붕괴되고 모든 사회가 분노를 향해서 가지 않는가. 그런데 그 분노를 앞에다가 표출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안에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마트에서의 직원이 겪었었던 그 어려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정말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욕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손님에게 정말 아주 자그마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듯이 그런 분들의 상황이 저도 살다 보면은 비슷한 일을 겪고요. 네. 또 어쩔 때는 저도 굉장히 아주 억울하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소리 높여서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작곡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을 말로 글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음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 해서 세 번째 곡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을 듣고 있지만 정말 책 한 권을 읽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악 사중들을 위한 10개의 단상, 모멸감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4, 5, 6악장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음악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4악장 허풍당당 왈츠, 5악장 울지 못한 자들을 위한 노래, 6악장 연민의 메아리까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대 작곡가, 오늘은 작곡가 유주환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악 사중들을 위한 10개 단상 모멸감 중 4악장 허풍당당 왈츠, 5악장 울지 못한 자들을 위한 노래, 6악장 연민의 메아리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이 각 악장에 대한 또 어떤 또 스토리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허풍당당 왈츠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자기가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난스럽게 그런 사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훌륭한 가방을 샀다든지 네. 아니면 훌륭한 옷을 입었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과시라고 할까요?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세태를 꼬집어보는 저 나름대로의 언어를 여기다가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음악인데요. 이 음악은 좀 이렇게 과도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균형이 맞지 않고 그러면서도 좀 크게 아주 눈알을 부라리면서 내가 이만큼 훌륭하다. 이만큼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만약에 음악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런 것을 좀 표현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5악장 울지 못한 자들을 위한 노래 역시 우리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다루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너무 슬프다 보면은 아무런 울음소리도 그리고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시리아 난민의 그 어린아이가 해변에서 3살짜리였던가요? 그 사진 하나가 전 세계를 울렸는데요. 그 사진에서 정말로 그 비참한 환경에 처지에 놓여 있었던 그런 정말 슬픔의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조그마한 손수건 한 장이라도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써본 겁니다. 네. 연민의 메아리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사실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됐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을 탔는데 앞에 장애우가 계시면요. 참 어렵게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저분들을 보면서 이야, 참 안 됐다. 하지만 나는 저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참 고맙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럽다. 하지만 저들은 불쌍하다. 다시 말해서 동정에 의해서 저 사람 참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된다. 저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음악으로 담은 것입니다. 네, 연민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쭉 곡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선생님의 작곡 세계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음악을 시작하셨고 또 작곡을 전공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여러 가지가 저한테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더 공감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더 소통할 수 있고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제 작품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끌어가지고 오죠. 굉장히 유명했었던 작곡가의 선율도 갖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저의 심경이 어떻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번에 했던 작업같이 네.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책의 그 모델 옆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작곡으로 음악을 시작하셨나요? 제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이제 피아노를 이제 전공하셨었던 분이었었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뭐 열병을 앓듯이.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뭐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로 열병을 앓으셨는지. 어린 시절 말씀이시죠? 네, 어린 시절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뭐 네. 우리들이 다들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아주 어렸을 때야 뭐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위 얘기하는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제 중심에 한 가운데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빠지는데 제 생각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몰입의 정도가 걱정스러울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몰입이 심해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하기 싫은 과목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 산수 같은 그런 과목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흔히 이런 얘기 합니다만 산수하고 음악하고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재미없는 숫자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저는 그게 참 멋진 학문이라고 이제 뒤늦게 자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철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선생님은 응시를 하되
음악을 그냥 쭉 자동으로 연주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음악을 워낙 좋아하는 걸 아셨으니까는 어머니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게 참 아이러니인데 제가 고2 때가 성적이 제일 좋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음악하라고 그렇게 시키니까는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죠. 그러셨을 것 네.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또 공부로서 전공하게 됐다니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면 좀 음악 활동을 하시면서 평소에 내가 정말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참 존경하는 분이시다라는 분이 분명히 계시죠. 이제 제가 그 연세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그 선배였었던 김청묵 교수님 이 부분이었는데 저한테는 참 시간을 두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훨씬 더 그분이 저에게 큰 영향도 주셨고 참 귀감이 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굉장히 성실하셨던 분이고. 대학교 때 스승님을 그렇게 존경할 만한 스승님을 만나는 인연 또한 정말 귀한 인연이잖아요. 저는 그 경험을 정말 바꿀 수가 없는 경험이고요. 그때도 참 멋지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그게 참 굉장한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그런 곡들은 사람의 다양한 감정들을 잘 다루고 어루만져 주고 있는 곡들인데요. 그렇다면 평소 선생님의 작품의 세계에서는 주로 어떤 주제가 또 주제가 돼서 작곡되어지는지 궁금해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베토벤이 썼었던 선율인데 그 선율이 저의 아주 심금을 굉장히 크게 울렸던 작품이다라고 하면은 그 작품을 제 작품 안에다가 밀어넣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가 어떤 기술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세계를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저분들하고 저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최고로 최선의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7, 8, 9, 10악장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기기 전에 그렇다면 작곡가 유주환 그리고 유주환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감상되길 바라는지 혹시 바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열심히 계속 이 일을 할 생각이고 네. 그다음에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음악이 반드시 아름다울 필요가 없고 진실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음악으로 가장 진실한 작곡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현악 사중들을 위한 10개의 단상, 이 모멸감을 전체 곡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됐는데요. 끝으로 7, 8, 9, 10악장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상하기 전에 먼저 어떤 곡들인지 선생님의 간단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7번 곡은 굉장히 특이한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텍스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목을 거머리 행진곡이라고 했고, 저는 이 작품을 처음에 썼을 때 그 게시판에 그 도배를 하고 있는 정말로 읽어낼 수가 없는 그 수많은 모멸, 그 다음에 모욕,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대체 그 어둠 속에서 저렇게 그야말로 뱉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심정에서 뱉어낸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일 수 있겠지만은 그게 또 나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저에 대한 일종의 거울도 삼아서 이 곡을 작곡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지금도 끊임없이 모욕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네. 그 게시판의 도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끈덕지게 참 사람을 괴롭히는지 마치 그 모습이 거머리와 같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말 발칙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제목으로 담은 겁니다. 네, 정말 실감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8악장은 사라방드 시를 좋아하시나요?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좀 악장 중에 좀 튀는 제목이지 않나 싶어요. 이건 이제 본문 중에서 그 얼쇼리스라고 하는 그 이제 사회 운동을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 여성 쉼터에 가서 이제 아마 강연을 하실 그런 그 기회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대한 그 정황이 이 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던 대목인데, 이 얼쇼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여성 그 쉼터에 있는 그 이분들하고 사실 그냥 뭐 사회적으로 얼마나 간극이 큽니까? 네네.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보통 어떻게 좀 잘 지내시느냐, 아니면 식사는 잘 하시느냐, 방은 따뜻하냐, 뭐 이런 거 좀 물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아니고 처음에 이분들을 보자마자의 말씀이 좋아하는 시인 있냐고.
좋아하는 시는 뭐냐고 그래가지고 다들 당황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동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의 처지를 굽어서 돌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 대 인간으로 네네. 사람 대 사람으로 보는 그러한 그 일을 이런 사회학자가 했구나라고 하는 그 일에 굉장히 제가 감동받았죠. 그래서 그 본문의 이야기를 마치 꿈처럼 아름다운 선율로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네, 우리 구석구석 사회의 모습들을 가득 담아내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학장 애고의 감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 곡을 썼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 말고 이제 다른 이제 은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냥 중년의 나이에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이제 장례를 지내고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 나를 보호한다면서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벽을 치고 있었구나. 내가 나를 보호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벽이 돼서 나를 가두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저 스스로에 대한 자책의 의미를 음악으로 담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박장은 이제 마음의 발견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이 책이 그리고 음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궁금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감정이 항상 비틀리고 그다음에 뒤틀린 상태에서 잘 이제 해결이 어떤 실마리를 보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진단은 이 책의 진단이 아니라 사실 저의 경험이고 저에게 줘야 되는 어떤 충고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그 텍스트들을 읽을 때 제가 떠올렸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길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쌈의 장면을 갖다가 그 음악화해서 그러니까 그 장면을 만약에 음악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끈기 있게 한 올 한 올의 실이 아주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없이 아주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엮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갖다가 이 작품에다가 그려놓으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중의 공감과 소통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 작곡가 유주환 선생님과 재미있고 긴 이야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현악사중들을 위한 10개의 단상, 모멸감 중 7, 8, 9 시박장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